iOS 메모리의 로우 레벨 iOS 메모리를 어떻게 살펴보는지를 좀 음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다룰 내용은 일단 가상 메모리와 음흠. 메모리 풋프린트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엑스코드에 있는 여러분들의 메모리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인 인스트루먼트 얼로케이션즈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음. 마찬가지로 메모리를 로우 레벨에 대해서 스냅샷을 떠서 살펴볼 수 있는 메모리 그래프를 어떻게 살펴보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iOS 메모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가 어떤지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바로 설명을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유니티 1.1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시면 음. 물리 메모리 사용량과 그리고 가상 메모리 사용량을 나눠서 보여줘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프로파일러 1.1을 사용하시면 메모리 유시스 온 디바이스라는 항목에 상주 메모리는 예를 들어서 300MB인데 음흠. 총 할당량은 1.76GB로 나오죠.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앱이 사용하고 있는 또는 앱이 인지하고 있는 메모리 사용량은 실제 물리 메모리 사용량과 달라요. 왜냐하면 앱은 가상 메모리를 쓰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는 가상 메모리 사용량을 운영체제 단계에서 알아서 물리 메모리에서 이제 가상 메모리 전부를 쓰는 게 아니라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물리 메모리 사용량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앱은 물리 메모리를 직접 사용할 수가 없어요. 상호작용을 직접 할 수 없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은 버추얼 메모리에 대해서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할당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가상 메모리는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앱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는 정확히 얘기하면 가상 메모리 사용량은 여러분들의 앱이 쓰고 있는 페이지의 크기와 거기에 페이지 수를 곱한 것이 앱의 메모리 사용량이죠. 음흠. 그리고 이 앱의 메모리 페이지들은 물리 메모리에 매핑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페이지들은. 그래서 이 페이지가 만약에 물리 메모리에 매핑된다면 실제로 상주 메모리로서 실제로 물리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양으로 집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페이지의 동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페이징 인이라고 해서 가상 메모리의 페이지를 물리 메모리에 로드하는 동작이 있고요. 반대로 페이징 아웃이라고 해서 페이지를 물리 메모리에서 제거하는 작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게임 엔진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객체를 할당하거나 또는 그 객체를 할당하기 위해 메모리 공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페이지들을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을 동적 할당으로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동적 할당으로 페이지들을 확보를 했을 때 그 페이지들이 반드시 물리 메모리에 로드되는 건 아니에요. 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개의 페이지를 확보했을 때 실제로 값을 쓰게 한 페이지가 물리 메모리에 매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앱이 가상 메모리 상의 3개의 페이지를 확보했지만 실제로 물리 메모리에 올라간 거는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페이지 하나에만 실제로 값을 썼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가상 메모리 상에서 사용량이 커도 물리 메모리의 사용량은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앱의 메모리 사용량을 살펴볼 때 메모리 사용량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물리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음. 그리고 이러한 물리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메모리 풋프린트인데 일단은 상주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레지던트 메모리. 상주 메모리는 실제 물리 메모리에 상주하는 할당들을 표현해요. 그리고 메모리 풋프린트는 상주 메모리 사용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표를 뜻하는데 이 메모리 풋프린트가 중요한데 이 메모리 풋프린트는 애플에서는 더티와 압축된 더티의 합산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주 메모리가 300MB라고 해도 그 중에서 200MB는 반드시 물리 메모리에 올라가야 되는 종류의 할당일 수 있고요. 음흠. 반대로 100MB는 물리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만 물리 메모리에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메모리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300MB의 상주 메모리가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상주 메모리에서 못 빼는 종류의 할당들이 중요하고 그러한 상주 메모리에서 해제할 수 없는 종류의 할당들이
더티와 압축된 더티 메모리들이거든요. 음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우선 더티 페이지 또는 더티 메모리, 클린 페이지 또는 클린 메모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동적으로 값이 쓰게 된 페이지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값의 변화가 있어요. 값의 변화가 있는 페이지는 이것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 메모리에 상주해야 돼요. 반대로 클린 페이지, 값의 변화가 없는 페이지는, 즉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확보를 했지만 그 확보한 페이지들의 값의 변화가 없다면 이들은 클린 페이지라고 부르고요. 네. 얘들은 언제든지 상주 메모리에서 페이지 아웃을 통해서 해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값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언제든지 그 원본 값을 가지고 있던 뭐 스토리지 등에서 로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건 C 코드인데, 이러한 C 코드를 통해서 16KB 이제 가상 메모리의 페이지 크기라고 여겼을 때 16KB짜리 페이지 3개를 밑에 보이는 이 말록이라는 함수로 확보를 했어요. 네. 인티저 배열의 이 3개의 페이지 분량을 할당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어떠한 값도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페이지 3개는 여러분들이 가상 메모리 상에서만 확보가 되고 실제 물리 메모리에는 로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3개의 페이지는 모두 클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열의 가장 앞쪽 부분에 어떤 값을 할당하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에 값이 쓰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페이지는 더티가 돼서 물리 메모리에 반드시 로드가 돼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남은 2개의 페이지는 빠른 액세스를 위해서 물리 메모리에 로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물리 메모리에 로드가 되어 있어도 언제든지 해제해도 상관없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쓰기 위한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더티 페이지가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크게 3가지로, 또는 메모리를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더티, 더티 컴프레스드, 클린. 더티는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값이 쓰기가 돼서 페이지의 내용이 변경이 되고 가능한 물리 메모리로 로드되는 페이지들이에요. 이들이 물리 메모리를 거의 상주하고 있다 해서 상주 메모리에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더티에 속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동적 할당, 그러니까 힙 할당들이 속하고요. 여러분들이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관리되는 힙이라고 부르는 C# 또는 .NET 타입의 객체들이 존재하는 이런 힙 공간이 기본적으로 힙 할당, 그러니까 더티 메모리에 속하고요. 마찬가지로 유니티 C++ 객체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텍스처 에셋을 로드하게 되면 텍스처 C# 타입뿐만 아니라 C++ 버전의 텍스처 에셋도 메모리에 로드가 되죠. 그래서 유니티 네이티브 객체들, 그리고 가상머신 할당들, 가상머신 네이티브 할당,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리플렉션처럼 스크립팅 그 자체를 돌리기 위한, 스크립팅 그 자체를 동작시키기 위한 할당들이 가상머신 네이티브 할당들인데, 뭐 제네릭 테이블들, 그러니까 IL2CPP 제네릭 테이블, 그리고 리플렉션을 통해 로드한 타입 정보 등이 이러한 할당들에 속하죠. 그리고 GPU 리소스들, 흔히 이제 메탈 리소스라고 부르는 화면을 렌더링하기 위한 할당들이 매 프레임 그 텍스처나 쉐이더 프로그램을 접근을 해서 로드를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리소스들도 매 프레임 접근을 해서 프레임 화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물리 메모리에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GPU 리소스들도 더티 메모리 할당에 속해요. 더티 컴프레스드 같은 경우는 이제 iO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페이지들을 스토리지로 페이지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운영체제 공부를 하셨다면 페이지 개념 중에서 물리 메모리가 모자라면 스토리지, 그러니까 하드 드라이브 등으로 페이지를 옮겨서 물리 메모리 공간을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의도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냐면 드물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있는 더티 메모리 페이지들을 압축을 해놔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리 메모리 상에 여러분들이 더티 메모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더티 메모리가 거의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압축을 해서 들고 있다가 그 메모리 주소로 접근하는 순간에 압축을 풀고 사용을 하죠. 오, 스마트하네요. 맞아요. 대신 그 과정에 이제 뭐 당연히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의 CPU 오버헤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는 할 수 있죠. 그리고 클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 메모리에 로드를 해도 언제든지 뺄 수 있는 할당들이에요. 그래서 바이너리와 정적 코드들은 기본적으로 정적 코드 바이너리들은 변하지 않죠.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물리 메모리에 로드를 했지만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 데이터들은 언제든지 물리 메모리가 부족할 때 해제를 해놓고 필요한 시점에 지연 로드할 수 있어요. 가상 메모리 상으로는 언제나 로드가 되어 있지만 물리 메모리 상으로는 로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뭐 매핑된 파일들, 그러니까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들을 메모리 상에 주소만 매핑을 한 경우, 또는 네이티브 플러그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쓰고 있는 플러그인들의 바이너리들이 있잖아요. DLL 파일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클린에 속해요. 왜냐하면 물리 메모리가 부족하면 가상 메모리 상으로는 로드가 되어 있지만 물리 메모리 상으로는 해제했다가 필요한 순간에 다시 로드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클린 메모리가 너무 크면 스왑하는 과정에서 CPU 사용 시간이 들기 때문에 클린 메모리가 너무 커도 좋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클린 메모리는 저희가 물리 메모리에 상주 메모리에 기여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메모리 최적화를 할 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 더티와 더티 컴프레스드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더티와 더티 컴프레스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주 메모리 크기가 커지는데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메모리 풋프린트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최적화를 접근할 때, 정확히 얘기하면 iOS에서 뭐 크래시가 난다, 메모리 크래시가 날 때 이 더티와 더티 컴프레스드를 저희가 주로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 과정을 이제 어떻게 네이티브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진행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수행할 때 메모리 풋프린트를 측정하고 최적화를 제한할 때 엑스코드 인스트루먼츠라는 툴을 통해서 그 툴 내부에 있는 allocations라는 템플릿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메모리 최적화를 할 때 기본적인 어떠한 에셋들, 어떠한 C# 객체들, 어떠한 유니티 오브젝트들이 메모리를 많이 쓰고 있는지를 파악할 때는 사실 유니티 메모리 프로파일러가 더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떠한 에셋들이 가장 많이 메모리를 소모하더라 같은 것들은 유니티 메모리 프로파일러가 상세하게 분류를 해주기 때문인데, 네이티브 프로파일러는 유니티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류해주지 못해요, 할당들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네이티브 프로파일러는 여러분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종류의 할당이 있거나 또는 이제 상세한 메모리 할당의 맥락이 파악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것이지, 메모리상의 에셋들이 얼마나 할당을 하고 있는지 그 분포를 알고 싶을 때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네이티브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할당을 파악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엑스코드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설정하실 때 빌드 설정에서요, 엑스코드에서 이제 빌드 설정에서 먼저 심볼 파일이 스트립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링 하실 때 이제 그 함수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설정에서 빌드 세팅에서 빌드 옵션에서 디버그 인포메이션 포맷에서 심볼 파일이 함께 유지가 되도록 얘를 with dsym 파일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디버그 인포메이션 포맷을 with dsym 파일로 변경해 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디플로이먼트에서 strip debug symbol during copy를 no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개의 작업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상세한 콜색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빌드를 해서 프로파일링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이제 빌드를 했기 때문에 네. 제 아이폰에서 앱을 실행하고 얘를 프로파일링 해볼 거예요, 메모리를. 그래서 이제 메모리 네이티브 프로파일러 도구를 쓰기 위해서 엑스코드 상단에 엑스코드 눌러주시고요. 오픈 디벨로퍼 툴을 누른 상태에서 인스트루먼트를 눌러서 인스트루먼트를 열어주시고요. 이미 열었던 거 닫아주고 다시 할게요. 자, 인스트루먼트를 열어주고요. 그럼 열린 인스트루먼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파일링 대상 앱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쪽에 누르면 이게 선택이 돼요. 그리고 allocation 눌러줘요. 그래서 allocation은 이제 실시간으로 동적 할당한 것들의 콜스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해주는데, allocation을 누른 상태에서 추주 누르고
그럼 새로운 이제 프로파일링 세션이 생성이 되죠. 그러네요. 네. 이 상태에서 어떤 설정을 해주냐면 VM 트래커에 대해서는 VM 트래커를 누른 상태에서 하단에 스냅샷에 자동으로 현재 가상 메모리의 상태를 스냅샷에 자동으로 뜰 수 있도록 오토매틱 스냅샷을 눌러서 지금 뭐 3초로 돼 있죠. 3초에 한 번씩 스냅샷을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 설정에서 이걸 꾹 누른 상태에서 레코딩 옵션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프리된 이벤트들을 디스카드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해제된 메모리에 대해서는 이벤트를 제외하도록 해서 조금 명확하게 문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앱이 실행이 되고 할당들이 자, 이 앱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보토테 지금 실행했습니다. 이제 VM 트래커에서는 현재 가상 메모리 상의 할당 분포를 오. 스냅샷 떠주고 얼로케이션에서는 실시간 할당들의 콜스택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줘요. 음흠. 그래서 뭐 얼마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 상태에서 한 30초까지 기다리고 한번 레코드 세션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도구가. 먼저 VM 트래커 같은 경우는 음흠. 우리가 제가 방금 말했던 더티 메모리와 그렇네요. 상주 메모리 그리고 압축된 더티 메모리를 보여줘요. 압축된 더티 메모리를 수압 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지표상으로는 수압 사이즈라고 부르는데 이게 압축된 더티 메모리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VM 트래커를 살펴보면 여기 이제 레지던트 사이즈가 실제 물리 메모리로 올라간 사이즈예요. 음흠. 그리고 여기 더티 사이즈는 아까 말했던 이제 값의 변화가 있는 페이지들의 크기고요. 그리고 스와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압축된. 근데 여기 나오는 지표는 압축이 해제됐을 때 기준이에요. 그래서 586.95메가라는 게 압축이 됐을 때는 이것보다 더 작을 거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압축을 해제했을 때 기준으로 이 지표가 표시가 되고, 한 가지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더티랑 압축된 더티 사이즈를 합친 게 상주 메모리냐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주 메모리에는 클린 메모리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단지 클린 메모리는 상주 메모리에서 그때그때 뺄 수가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더티 사이즈 그리고 압축된 더티 사이즈, 근데 그 사이즈 크기 자체는 압축을 해제했을 때 기준이 아니라 압축된 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다가 클린 메모리 중에서 상주 메모리로 올라간 것들을 합쳐서 상주 메모리 크기가 나오고요. 네. 근데 클린 메모리는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더티랑 압축된 더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밑에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가상 메모리 상에 할당들의 분포가 나오게 되는데요. 서머리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보이는 올은 이제 전체 할당이고, 자, 여기서 보이는 더티는 조금이라도 값의 변화가 있는 페이지가 있는 할당들이에요. 즉 할당을 받았을 때 그 할당된 내부의 페이지에 값의 변화가 하나라도 있던 할당들이 여기 다 들어오게 되고요. 그 IO 엑셀레이터 같은 경우는 GPU 그래픽스를 위한 할당이에요. 그래서 IO 엑셀러레이터, IO 서페이스, 그리고 IO 킷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GPU 렌더링, 그래픽스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뭐 텍스처, 쉐이더 프로그램, 뭐 그래픽스 드라이버 등이 오게 되고요. 여기 봤을 때 자, 버추얼 사이즈, 가상 메모리 할당 크기가 270메가 정도 되는데 더티 사이즈가 245메가죠. 대부분 더티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네요. GPU를 위한 할당들은. 왜냐면 이제 몇 프레임 접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 텍스트, 링크드 에딧, 뭐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 그리고 뭐 데이터 컨스트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잠시만요.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있나요? 여기 바로 위에. 아, 네. 데이터 컨스트 뭐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데이터 컨스트 같은 경우는 정적 코드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이제 코드긴 한데 런타임에 변경되지 않는 코드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버추얼 사이즈가 800메가인데 상주 메모리는 일단 140메가 올라갔어요. 네. 뭐 지금 쓰고 있다면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더티 메모리가 0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0이기 때문에 얘들은 물리 메모리가 부족하면 바로 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클린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클린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그리고 뭐 데이터 컨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클린 메모리에 속하고요.
더티 사이즈가 아예 없진 않는데 보면 작죠. 있네요. 버추얼 메모리가 거의 40메가인데 음. 링크 에딧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링크해서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얘도 다 클린이라서 지금 네. 버추얼 메모리가 450메가인데 물리 메모리에도 올라갔긴 했지만 음흠. 더티가 0이라서 바로 다 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들은 일단 정적 코드나 혹은 이제 매핑된 파일들 그래서 언제든지 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말록이 있는데 말록 같은 경우는 이제 C의 표준 그러니까 표준 메모리 동적 할당 함수인 말록을 통해서 할당한 경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티 앱에서 할당한 것들이에요. 그렇군요. 말록을 통해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C++ 네이티브 객체 등이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뭐 버추얼 사이즈는 600메가로 미리 있다는 버추얼 메모리 크기는 600메가로 확보를 했는데 음흠. 지금 봤을 때 뭐 상주 메모리는 45메가밖에 안 올라갔죠. 그렇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들을 미리 공간을 확보는 했지만 할당해서 아직 쓰게 하지 않은 페이지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리 프로파일러 등을 살펴보실 때 만약에 리저브드한 메모리 공간과 그리고 실제로 쓰게 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이 가상 메모리 할당량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상주 메모리와 또는 더티한 크기를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컴프레스드한 더티는 500메가 정도로 잡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500메가가 값이 쓰게 된 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값을 안 쓰고 있어서 안 쓰고 있는 페이지들을 그냥 압축한 상태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들은 말록으로 시작한 애들은 블록 사이즈에 따라서 나누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앱 할당들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앱 할당으로는 VM 얼로케이터가 있어요. 살펴봤을 때 이제 VM 얼로케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이제 말록이라는 API를 통해서 할당한 게 아니라 VM 얼록이라는 가상 메모리 상의 이제 페이지 크기를 얼만큼 할당받을지를 본인이 좀 직접적으로 제어해서 할당할 수 있는 어떤 함수를 통해서 가상 메모리를 할당받는 경우인데 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VM 얼로케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C# 힙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에 매니지드 힙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의 C# 객체들이 동적으로 할당되고 동적으로 해제되는 것들이 VM 얼로케이트 밑에 이렇게 다 들어있고요. 보면 이제 블록 사이즈가 4메가바이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C# 객체를 4메가바이트 또는 2메가바이트짜리 블록들을 만들어서 할당을 하면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C# 객체들은 아마 여기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VM 얼로케이터는 이제 그러니까 C# 객체들을 담고 있는 매니지드 힙이 들어가는 곳이고, 이외에 뭐 쉐어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이 공유하는 할당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현재 앱뿐만 아니라 다른 앱들 사이에서도 쉐어되는 어떤 할당들이고요. 그래서 주로 보는 것들은 사실 말록, 그리고 VM 얼로케이트, 그렇겠네요. IO 엑셀레이터 들이 있죠. 다 앱에 연관된 그런 그쵸? 기구들이 있네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래서 더티 메모리를 어떠한 계략적인 이제 할당들의 계략적인 타입으로 나눠서 더티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지를 파악할 때 쓰긴 하는데, 근데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할당한 그러니까 한 번 이제 할당할 때 할당한 페이지들의 수는 나오고 메모리 주소는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객체들이 할당되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맥락으로 어떠한 콜트리를 통해서 할당했는지가 안 나오죠. 두 개가 안 나오는데 첫 번째는 히스토리가 안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객체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VM 트래커를 통해서 계략적으로 가상 메모리 상의 이제 할당의 분포를 파악했다면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 할당의 히스토리들을 파악할 때는 얼로케이션을 써요. 얼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범위 내에 할당의 객체 종류라든지 또는 이제 할당한 어떤 콜색을 기억을 해주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 기본적으로 얼로케이션을 선택하면 스태틱스라는 게 나와요. 네. 스태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할당 타입들별로 계략적으로 이제 메모리 상에 할당 크기 등을 정리해 준 건데, 여기 보면 뭐 all heap anonymous VM 같은 경우는 모든 힙
또는 가상 메모리상의 할당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네. 자, 여기서 요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이 내부에서 일어난 모든 할당들을 시간대별로 쫙 보여줘요. 와. 그래서 뭐 말록 할당이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어서 시간대별로 어떻게 할당된지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콜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할당이 발생했을 때 음흠. 어떤 콜트리를 타고 발생했는지가 나와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살펴볼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범위를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막 유니티 객체 같은 것들은 유니티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살펴보시고 음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할당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유니티 프로파일러로도 언트랙트로 나오고 저희가 추정이 불가능해. 또는 특정한 순간에 뭐 유니티 객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메모리 할당이 팍 튀어요. 근데 그렇지. 그걸 도저히 히스토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써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범위를 찝어주고요. 있어 보이는 범위를.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보통은 콜트리로 들어가게 돼요. 콜트리로. 콜트리로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서 요 구간 내에서 발생한 할당들의 콜색을 보여주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의 스레드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오. 이렇게 쭉쭉 펼쳐보면 발생한 할당의 크기와 그리고 그리고 그 함수가 몇 번 호출됐는지 심볼이 그리고 그 내부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쭉쭉 내려가서 어떠한 할당들이 어떠한 함수나 심볼에서 발생하는지가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심볼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헤비스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해서 선택한 이제 콜 스택 중에서 가장 헤비한 스택 트레이스를 뽑아줘요. 편하네요. 그래서 지금 선택했을 때 네. 자, 스레드 스타트로 시작을 해서 자, 봤을 때 뭐가 나오느냐. 쉐이더 랩이라는 게 보이죠? 쭉쭉 나가다가 자, 가다가 펄스 인서트 매니저를 거쳐서 쉐이더 어웨이크 프롬 로드 스레드에 대해서 463.63메가의 할당이 발생했어요. 네. 요거는 쉐이더를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보면 create from serialized pass라는 게 있는데 네. 쉐이더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시리얼라이즈된 쉐이더 이제 파일로부터 쉐이더 프로그램을 디시리얼라이즈해서 생성하는 과정에서 400메가 가량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쉐이더 프로그램 자체가 뭐 전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유니티 프로파일러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쉐이더 프로그램이 할당이 되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히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는 콜스택을 지금 보면 지금 봤을 때는 로드 씬 오퍼레이션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씬을 로드하는 과정에서 뭐 로드 파일도 걸려 있고요. 씬을 로드하는 과정에서 그 씬에 딸려 있는 그 씬이 이제 레퍼런스가 걸려 있는 쉐이더를 로드하는 과정에서 460메가가 이제 걸렸어요. 그리고 이런 접근 방법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나는 당연히 쉐이더는 메모리를 많이 먹을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얘를 빼고 그 다음으로 이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들을 보고 싶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심볼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현재 콜스택에서 제외를 해요. 그럼 트리에서 얘가 날아가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빼고 가장 할당량이 큰 애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네, 그러면 이제 보면 요거 150메가 GFX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래픽스 디바이스에 대해서 발생 할당인데 쭉 내려가면 텍스트 메탈, acquire text to the upload memory 그러니까 그 렌더링한 텍스처를 이제 획득해서 GPU로 전송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로드하는 과정에서 62메가가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할당들의 콜트리를 파악을 하고요. 밑에 보면 또 뭐 요 같은 경우는 뭐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렌더 카메라가 이제 걸려 있죠. 뭐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그러네요. 발생할 때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상세한 콜트리를 파악을 하는데 저희가 또 이거를 유용하게 쓰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스크립팅을 이니셜라이즈 할 때 정확히 하면 여러분들의 C# 스크립트는 그냥 동작하는 게 아니라 C# 스크립트 그 자체를 동작시켜주기 위한 타입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이 다 올라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할 때 또 유용하게 쓰여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심볼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검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유니티 init 스크립팅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init 스크립트 검색하고 쭉 해보면 얘가 뭐냐면 유니티에서 여러분들의 C# 스크립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뭐 타입 메타데이터, 제네릭 테이블 같은 거를 구성해주는 역할을 해요. 음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니지드 코드 스트리핑, 그러니까 안 쓰는 C# 스크립트를 스트리핑해주는 옵션을 안 키워 그 옵션을 안 써주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당량이 커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볼을 알고 있으면, 함수명 등을 알고 있으면, C++ 코드단에 함수명 등을 알고 있으면 직접 검색해서 그 할당을 파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자, 여기 보이는 요 코드가 지금 봤을 때 initialize il to cpp from main 밑에 얘들이 이제 보면 뭐 여러분들의 이제 코드에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을 제네릭 메서드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당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또 쓰냐면 여러분들이 메모리 최적화가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il2cpp 제네릭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러니까 제네릭을 너무 많이 쓰면 그 제네릭에 대한 타입 데이터들을 테이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가상 머신이. 근데 그것들을 저희가 이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il2cpp 버추얼 머신 글로벌 메타데이터 또는 이제 il2cpp 예를 들면 여기서 제네릭 메소드가 아니라 이제 create 제네릭 create 메소드였어요. create 메소드라고 검색하면 자,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제네릭 메서드가 여러분들이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제네릭 메서드를 쓰려고 하는 순간에 그 메서드를 한 번도 접근 안 했다면 타입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할당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 엄청 크다 그러면 제네릭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클래스 정보,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C# 클래스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그 타입 메타데이터를 다 생성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에 비정상적인 할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 구간을 찝은 다음에 콜트리를 통해서 쭉 살펴봐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할당이 발생했는지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니티 빌트인 메모리 프로파일러는 좀 힘든 부분이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걸 살펴볼 때 아까 데이터 마이닝 기능을 썼던 건데 아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네. 제외한 것들은 여기 데이터 마이닝 항목이 표시가 되고요. 뭐 좀 불필요한 지표들을 이렇게 숨길 수도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여러분들 살펴볼 때 이 콜트리 항목에 뭐 콜트리를 뒤집어 준다거나 요건 제기 호출들을 합쳐준다거나 네. 또는 이제 저희가 관심이 없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대한 할당들은 숨겨준다던가 하는 체크를 해서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니티의 네이티브 메모리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요.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대형 고객분들에게 저희가 네. 가서 직접 해드릴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걸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힘든 것들, 예를 들면 뭐 이제 여러분들이 iOS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그러니까 유니티를 쓰긴 쓰는데 iOS 네이티브 플러그인으로 메모리 할당을 하고 있는데 얘를 그 시점에 구체적인 스냅샷을 찍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얘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콜스택을 저장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어떤 특정 순간에 메모리 상태를 완전히 스냅샷을 찍어서 살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메모리 그래프라는 걸 써요. 메모리 그래프 같은 경우는 스냅샷을 찍어서 그 가상 메모리에 있던
모든 상태를 아예 저장해 버리는 건데 네.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설정 자체는 프로덕트 엑스코드에서 프로덕트에서 스키마에서 에딧 스키마로 들어가서 여기 다이오 분석 항목에서요. 말록 스택 록이라는 거를 체크를 해줘야지 얘가 히스토리가 나오도록 메모리 그래프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말록 스택 로깅에서 라이브 올로케이션 올리를 눌러주세요. 얘는 이제 밑에는 프리된 것까지 다 확보를 하는 건데 불필요하게 정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할당들에 대해서만 이제 라이브 올로케이션 올리 살아있는 할당들에 대해서만 이제 히스토리가 로그가 남을 수 있도록 설정해준 상태에서 네. 이제 뭐 앱을 실행하고 이제 디버그 모드로 실행한 상태에서요. 이런 식으로 네, 이 상태에서 하단에 보이는 메모리 그래프를 캡처하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메모리 그래프가 이제 캡처가 돼요. 그러면 이제 가상 메모리 상에 현재 이 앱이 쓰고 있는 잠시만요. 다시 열어줄게요. 가끔 이제 가상 메모리 캡처하는 과정이 메모리를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터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디버거를 잠시 수동으로 붙여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캡처를 뜨고 자, 그러면 메모리 그래프라는 이렇게 스냅샷이 떠지게 되고요. 이 어허. 스냅샷을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네. 상단에 있는 에디트이 아니라 파일, 익스포트 메모리 그래프를 눌러서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메모리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싶잖아요. 저는 이미 이제 일단은 메모리 그래프를 저장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이 메모리 그래프를 메모리 그래프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는데 저장을 해놨고요. 얘를 이제 뜯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커맨드 라인 툴을 통해서 그래서 터미널을 열고 이제 저희가 몇 가지 명령어를 쓰는데 명령어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그래프를 볼 때는 VM맵이라고 해서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상 메모리상에 할당들의 분포라 그 크기를 볼 때 쓰는 명령어가 있고요. 10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도 동적 할당들의 크기를 살펴볼 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있고 릭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메모리 릭이라고 부르죠. 메모리 누수 참조가 아예 없는데 남아있는 할당들을 살펴볼 때 쓰는 릭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록 히스토리라고 해서 그 할당이 발생했을 때의 히스토리 또는 이제 콜트리를 살펴볼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어들을 통해서 저희가 메모리 그래프로 이제 로우 레벨 메모리 상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는데 네. 자,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저희가 VM맵이라는 걸 써요. VM맵 명령어는 가상 메모리 상의 할당의 분포를 보여주고요. VM맵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메모리 그래프 파일명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상 메모리 상에 할당의 분포가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엄청 지금 긴데 그러네요. 자, 잠시만요. 보면 기본적으로 크기를 좀 줄일게요. 자, 할당의 리전 타입, 그리고 주소 범위, 가상 메모리 크기, 그리고 상주 메모리 크기, 더티 크기, 압축된 크기, 뭐 요거는 이제 뭐 해당 메모리 페이지들에 대한 뭐 리드 앤 라이트 여부인데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밑에다가 옵션으로 서머리를 좀 주면 좋아요. 그래서 서머리를 주고 띄워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주죠. 좋네요. 네. 좀 더 작게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이렇게 뭐 오디오, 뭐 IOKit. 자, 그래서 보면 IO 엑셀레이터, IOKit, IO 서페이스. 그러니까 GPU 관련 할당들은 그래픽스 관련 할당들이 뭐 가상 메모리 285메가, 그리고 뭐 상주 메모리는 259메가 네. 적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말록 그리고 VM 얼로케이트 사이즈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이제 토탈인데 보면 가상 메모리는 지금 봤을 때 3.3기가를 쓰고 있지만 네. 상주 메모리는 지금 봤을 때 얘가 상주였죠. 상주 메모리는 두 번째 항목이 상주였는데 지금 700메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더티 메모리는 480메가, 압축된 더티는 590메가 네. 이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음. 그럼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가상 메모리 상의 이제 할당 분포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냐면 클리어할게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 상의 일단 결합적인 상태를 파악할 때는 VM맵을 쓰고, 그 다음에 릭스가 있어요. 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유니티 엔진 소스 코드를 직접 다루는 입장에서 쓰게 되는데, 릭스 같은 경우는 참조가 없는 할당들을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릭스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메모리 그래프를 넣어주면 어우.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발생하는 할당,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무거나 볼게요. 메모리 매니저 로우 레벨 얼로케이터라는 함수에서 이제 mem online이라는 명령으로 메모리를 이제 할당받는 게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레퍼런스가 안 잡히는 거예요. 메모리를 분석해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목록을 보여줘요. 그래서 참조가 없는 메모리 누수일 가능성이 있는 할당들을 보여주고, 그 밑에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히스토리로 보여주죠. 그래서 릭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쓸 일은 거의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iOS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직접 짰다, 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메모리 릭을 좀 보고 싶을 때는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인 힙 명령어가 있는데, 자, 클리어할게요. 힙 명령어는 동적 할당이 일어나는 힙 메모리 공간에서의 할당들을 보여주고요. 주로 동적 할당한 것들 중에서 가장 메모리를 많이 비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거릴 때 써요, 저희가. 그래서 힙 한 다음에 그냥 뭐 앱 메모리 그래프를 하면 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나오겠네요. 다 나오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보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옵션을 sort by size를 줄게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크기가 큰 것부터 맨 위로 보여주겠네요. 보여줘요. 그래서 봤을 때, 자, 잠시만요. 어디서 명령을 수행했지? 여기서 수행했죠? 명령에서 수행했고요. 쭉 내려갔을 때, 자, 보면 count, 요 할당의 횟수고요. 바이츠 크기고, 에버리지는 각각 개별 할당의 이제 평균 크기, 클래스 네임은 객체의 이름이나 또는 그 할당이 발생했던 심볼명이에요. 타입은 이제 코드 타입이고요. 뭐 C++, 오브젝트 C, 바이너리는 그 할당이 발생했던 바이너리. 그러니까 유니티 앱에서 할당이 발생하면 여기 유니티 프레임워크라고 나오고요. 그러네요. 만약에 다른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썼으면 그 외부 라이브러리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봤을 때 뭐 가장 위쪽에는 뭐 메모리 매니저 로우 레벨 얼로케이터가 있는데, 이게 이 클래스 네임에 유니티 C++ 타입은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유니티 C++ 타입의 객체들은 바로 이제 저희가 할당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매니저 로우 레벨 얼로케이터라는 유니티에 있는 유니티의 자체적인 메모리 관리 함수를 통해서 할당하기 때문에 이 심볼이 나오지, 유니티 C++ 객체들의 이름이 다 여기 나오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유니티 C++ 객체들의 이름은 여기서 확인하기 힘들고요. 네. 대신에 그 이외에 뭐 여기 보면 ILTCPP 제네릭 메서드, ILTCPP 관련 제네릭 테이블의 할당을 확인한다던가, 여러분들의 네이티브 플러그인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할당들을 확인할 때 좋아요. 그래서 하나 골라볼게요. 그래서 이제 쭉 했을 때 보면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오브젝트 C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코어 파운데이션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라이브러리에서 CF 스트링이라는 객체가 요만큼의 크기로 할당이 됐어요. 네.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쓰는데, 그 네이티브 플러그인 이름이 여기 나오고요. 그 네이티브 플러그인의 이제 뭐 코드 타입 여기 나오고, 근데 여기에 그 타입 명이 나오고요. 근데 얘가 크기가 엄청 커요, 비정상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이 힙이라는 명령어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유니티 객체로 인한 할당 크기가 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네이티브 프로파일러로 상세하게 살펴보는 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뭔가 로우 레벨에서 유니티 프로파일러로 추적이 안 된 걸 확인할 때, 비정상적인 메모리 할당 상황을, 그때는 이러한 것들이 유용하죠. 지금 보이는 이 구글 스파르스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제네릭 타입을 쓰면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 제네릭 타입에 대한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할당들은 기본적으로 ILTCPP 제네릭 클래스, 이러한
타입을 지고 있는 이 이제 딕셔너리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스트립을 안 하면 또는 제네릭이나 타입 정보를 너무 많이 쓴다던가 리플렉션을 쓰면 엄청 커지는 경향이 있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 하나 관심 있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여기서 자, 저는 자, 사이즈별로 쭉 했을 때 뭘 골라볼까요? 여기 보이는 이 MTL 리소스 리스트라는 친구가 할당 횟수는 6개인데 이제 사이즈가 좀 커요. 그렇네, 많이 크네요. 보니까 일단 메탈, 그러니까 메탈. 그래픽스 쪽이긴 해요. 그래픽스 쪽 리소스에서 발생한 그래픽스 쪽 바이너리 혹은 프레임워크에서 발생한 할당이고 오브젝트 C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할당을 제가 좀 자세히 분석해 보고 싶어요. 그럼 뭘 하냐면 자, 이 이름을 복사를 한 다음에 네. 객체 이름을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클리어할게요. 힙 명령어에다가 어드레스즈라는 옵션을 주고 거기다가 이제 객체 타입을 적어준 다음에 이제 메모리 그래프를 힙 명령어로 이제 실행해주면 그 객체가 할당된 메모리 주소가 나와요. 정확히 이제 블록 주소들이 나오죠.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블록 주소를 자, 복사한 다음에 그 블록에서 발생했던 할당들의 히스토리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냐면 그때는 이제 말록 히스토리 쓰는 거죠. 그래서 말록 히스토리는 어떤 메모리 주소를 갖다 주면 그 메모리 주소에서 발생했던 할당들의 히스토리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말록 히스토리 해준 다음에 콜트리를 볼 수 있도록 콜트리 옵션을 주고 자, 요 메모리 주소를 복사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앱 이름. 네. 네. 메모리 그래프 음. 해주면 잠시만요. 요거 제가 순서를 잘못 넣었어요. 그 주소가 뒤에 와야 돼요. 메모리 그래프 파일 뒤에. 하면 오. 쭉쭉 올라갔을 때 요 메모리 주소에서 발생했던 콜트리가 나와요. 콜트리가 나옵니다. 보면 이제 사실 저는 이걸 예상을 했는데 이미 알고 있던 타입이라서 네. 보면 중간에 IO GPU 메탈 커맨드 버퍼 뭐 GFX 디바이스 워커 다 보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요거는 이제 그래픽스용 할당이에요.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커맨드 버퍼 그리고 뭐 드로우 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할당은 저희가 그래픽스에서 커맨드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래픽스 명령어들을 담기 위한 버퍼를 만드는 과정에서 확보한 할당이에요. 오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니티 빌트인 에셋이라든지 C# 객체들에 대한 할당은 그냥 유니티 빌트인 메모리 프로파일로 살펴보는데 네. 그걸로만으로는 살펴볼 수 없는 할당이 있다. 언트래킹 또는 이런 거. 콜트리 할당을 봐야 된다. 콜트리를 봐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인스트루먼트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비정상적인 구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할당들을 살펴봐요. 콜트리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뭐 요 같은 경우는 얘는 쉐이더 생성해서 엄청 많이 발생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맥락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상적인 할당이 일어났다 또는 할당에 대한 맥락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네이티브 프로파일러를 이제 쓰게 되고요. 플러스 메모리 그래프를 아예 상세하게 다 분석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쓰는데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썼을 때의 메모리 상태를 여러분들이 로우 레벨에서 완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 그래프를 뜬 다음에 엑스코드에서 메모리 그래프를 캡처해서 그 그래프를 저희가 이제 터미널에서 분석하는데 첫 번째로는 VM맵. VM맵은 해당 메모리 그래프에서의 분포를 보여준다. 할당들의. 서머리 해서 이렇게 분포를 봤었죠? 말록과 뭐 말록, VM allocated, 네. 뭐 GPU 그리고 만약에 요거는 여러분들도 잘 쓰지 않고 저도 잘 쓸 일은 거의 없긴 한데 메모리 릭을 확인하고 싶다. 참조가 없는 할당들. 그때는 릭스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렇게 이제
그 할당은 존재하는데 그 할당에 대한 참조가 존재하지 않아서 아마 릭일 수도 있는 할당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힙. 요거는 진짜 정말 많이 써요. 힙에 동적 할당된 어떤 객체들이나 혹은 심볼들을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크기가 큰 할당들을 정렬해서 좀 살펴볼 때 쓴다 라는 거고, 뭐 만약에 여러분들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써요.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직접 만들어 썼는데 걔가 막 엄청난 할당을 해요. 그러면 요 상단에 지금은 이제 유니티 게임이니까 잠시만요. 유니티에서 유니티 객체를 위한 로우 레벨 할당이 제일 많은데 요 근처에 여러분들이 잘못 만들어서 메모리 할당이 엄청난 그 객체가 여기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힙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적 할당 공간에서의 가장 사이즈가 큰 객체를 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록 히스토리는 이제 특정 메모리 주소를 찍어서 거기서의 맥락 히스토리를 볼 때 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모리 상에서의 콜트리가 나온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해요. 가끔 이제 iOS에서 메모리 크래시가 나는데 네. 이제 고객사분들이 고객사분들이 엔터프라이즈 하신 분들. 엔터프라이즈나 이제 저희 ISS를 구매하신 분들이 음. 이런 가이드가 필요하다 할 때 저희가 네. 이런저런 가이드와 함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어떻게 상세하게 볼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쓴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최적화는 했다는 가정하에서 좀 더 로우 레벨에서도 극한의 최적화를 수행할 때 이런 도구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